안 오신 분 혹시 본인 초대하신 분 중에 다 오셨어요? 네. 다 오신 것 같네, 그죠? 예, 그럼 하도록 할게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시간이 없어서 서로 막 이름도 나누고 인사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차츰 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먼저 공지는 들으셨죠? 이게 오늘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이제 사실 이 땅을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건강 되게 중요하죠. 건강만큼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경제죠. 이제 여기 이러지. 경제력 되게 중요하죠. 자,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또 잘 살길 원하잖아요. 원한다라고 해서 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죠? 뭐 병원에 가면 아프신 분들 너무 많고, 그리고 또 돈이 뭐 이렇게 여유 있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도 없는 것 같아요. 원하는 것과 또 실질적으로 사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드리는 정보가 이 미팅을 통해서 그리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이러지? 안 넘겨서 그런가? 교재는 지금 보시면 저 내용을 못 듣고요. 저 내용 여러분들이 다 나중에 강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는 내려놔요. 그래서 오늘 이 미팅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뭐 재정적, 경제력도 뭐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릴 건데, 집중하셔야 돼요.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오늘 시간이 짧지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비전을 알고 이걸 통해서 또 그 다음 단계로 연결되는 과정,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삶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거짓말은 아닌 거죠. 잘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4주 동안 할 텐데, 이게 정말 비전이 있나, 전망이 있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들 참 많잖아요. 가족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한테 이걸 통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건강에 대한 거, 그러면 경제력을 과연 이걸로 지킬 수 있는가, 얻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눌 텐데, 자, 이 경제는 흘러요. 경제의 흐름을 모르면 기회도 없다. 많은 기업인들은 가장 먼저 하는 게 경제의 흐름을 봐요. 경제의 흐름이라는 건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데 보면은 싱크탱크에는 얘네들은 생산해내진 않아요, 이분들. 그런데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미래를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바뀜 속에서 어떤 것들을 아이템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야 그게 돈이 될 것인가, 이것들을 찾아내는 분들이죠. 자,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산업혁명이 있고, 그러니까 4차 산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뒤에 혁명 이렇게 붙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단어들이.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 이거 좀 빨리 넘어갈게요. 1차 산업혁명 아시죠? 다 학교 때 배운 거고. 그리고 2차 산업혁명, 그리고 3차 산업혁명. 지금은 3차 산업혁명일까요? 4차 산업일까요? 지금 4차 산업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시기도 있었죠. 이 시기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 가운데서 기업들이 하는 것은 여기서 이 그러니까 산업은 무엇인가 사람이 사용하고 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생산해내고 만들어내는 것들,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삶에 좀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산업과 기술은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이 시기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3차 산업혁명 지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에요. 이거는 시대의 흐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때 1차 산업부터 쭉 이렇게 올라오면서 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결국 기업이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대상으로 고민을 해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은 사실 산업이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산업과 과학은 왜 발전하는지 아세요? 왜 발전할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사람 필요로 하는 것들, 편한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해요. 멀리 가기 위해서는 좀 시간을 앞당기고 편하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동차라는 것들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년대 뭐 배경건설에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지금은 사람들의 니즈,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가장 수요가 많은 층을 대상으로 기업은 움직여요. 아이템을 만들어요. 1950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굉장히 많이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베이비 부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성장을 하겠죠. 성장을 하면서 기업들은 성장하는 그 대상을 타겟으로 인해서 아이템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으니까 산부인과, 유아식, 요양품들이 기업을 만들어내겠죠. 근데 이걸로 돈을 번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니까 이제 패스트푸드, 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더 성장하면 자동차, 파브 막 이런 것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 학교 다닐 때 뭐 워크맨 기억나시나? 네. 워크맨 모르나? 나만 어쨌든 그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더 성장을 하니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부동산, 수요가 이렇게 옮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집을 사니까 어떻게 돼요? 가전제품을 늘어나야 되죠. 그래서 전자제품 회사가 굉장히 성공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2000년대가 되면서 이제 이분들이 뭘 원하냐면 건강을 원해요. 그죠? 그래서 노화 방지, 미용. 그래서 지금은 뭐, 좀 노화를 늦추길 원하고, 그래서 웰리스, 웰빙, 이런 단어가 옛날에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있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 시대의 흐름 가운데 내가 선택한 이 비즈니스, 이게 과연 그러면은 앞으로 경제 흐름과 그리고 또 내가 그 경제 흐름 가운데 내가 하는 이 일이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걸 봐야 되니까 우리는 무조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일을 왜요?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2010년대부터 4차 산업 개인 맞춤형 관리 시대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은 맞춤형 소비가 주도를 하게 돼요. 이거 이해하세요? 네. 자, 그래서 지금은 AI 기술, 그래서 로봇공학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요. 제가 사실 이 PT를 만든 게 꽤 오래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슈밥이 제4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산업은 사람들이 이제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사용을 하는 거라면 뒤에 혁명이 되는 게 분분되는 건 뭐냐면 어떠한 기술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그 기술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사용하는 것. 그래서 뭐 자동차, 지금은 집은 없어도 자동차 다 있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그 컴퓨터, 옛날에는 회사에만 있었는데 지금 각 가정에 다 있죠. 이런 것들을 보고 혁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왜? 손에 들고 다닌다고 컴퓨터. 그렇죠. 지금 뭐 핸드폰도 갖고 다니잖아요. 그럴 정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전 세계인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지금은 4차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떠한 기술이 개발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할 거다라고 이제 예견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 이끈 주요 핵심 기술에 대해서 무인 운송 수단 있죠.
자, 이 무인송수단이 이게 이게 언제 2017년도죠. 2017년도에 이야기를 했던 건데 지금 25년도죠. 이때 이야기를 하면서 아 이런 거 차들이 이제 다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거 다니는 거 보셨어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차는 반자율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근데 중국 같은 데는요 택시가 이미 상용화가 됐어요. 그래서 택시를 부르잖아요. 와요 얘가. 그래서 지금은 중국은 어느 도시에서 하고 있고 그거를 전국적으로 퍼뜨리려고 해요. 이미 지금 상용화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예견을 하고 그게 이루어진 거죠. 자, 혁명은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얘가 뭐예요? 드론이라는 것들이죠. 드론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그 우체국에서 가장 먼저 이것을 사용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게 선착장에서 싣고 이제 날아 올려서 3.8km 떨어진 어디야 여기가? 뭐 어디 도까지 간 거예요. 마을에까지 약 10분 만에 얘가 배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갔을 때는 6시간 40분이 걸린대요. 그래서 불편하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배달할 수 있는 거. 사실 여러분들 뭐 주문을 하면은 굉장히 빨리 받고 싶어 하죠. 그죠? 하루를 넘기지 않고 받고 싶어 하죠. 그게 소비자들의 니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홈쇼핑을 할 때도 오늘 주문해서 내일 받길 원하죠. 나만 그런가? 한국 사람의 특성. 그죠? 그래서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게 상용화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럼 얘네들이 제가 그때 이거 하면서 고민을 이거 하늘에 날아다니면서 서로 부딪혀가지고 있으면은 바닥에 있는 사람들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얘네들이 서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컴퓨터랑 기계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세요? 핸드폰하고 다 연결되어 있죠. 이 연결되어 있는 얘기는 상호 간에 어디에 있는 걸 다 안 된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부딪힐 일이 거의 없어요. 야, 이게 이제 되어지는 거고,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은 글씨가 적어서 그런데 이미 인터넷 금융교류가 보편화됐어요. 이제 작년 상반기 기준 국민은행 쭉 이렇게 나오면 인터넷 뱅킹 비중은 86%잖아요. 그리고 ATM 있죠. 얘네들은 거의 90%. 그러니까 직원의 3분의 1이 나와도 지점이 문을 열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거의 다 그 은행권, 그리고 이제 법 쪽에도 이제 많은 이제 AI가 도입이 됐죠. 엊그저께 제가 이걸 발췌한 건데 2025년도일 거예요. 이 사람처럼 뚜벅뚜벅 도심을 누려요. 인간형 로봇. 옛날에 로봇 하면은 좀 뒤뚱뒤뚱거리고 그랬잖아요. 얘네들 이제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냈어요. 예, 이렇게 됐죠. 여기 2025년도, 네. 그리고 로봇이 수술을 하는 것. 이미 이제 얘네들은 상용화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로봇파의 인간 요리사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한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의 음식의 비율을 정확하게 추산해서 기름이나 소금, 설탕 양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해서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예, 그리고 로봇팔 2대가 75초 만에 라떼 커피 한 잔을 제조를 해요. 되게 빠르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비쌀 수 있어요, 처음에.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건비보다 훨씬 저렴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기업은 대체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3D 프린팅도 이미 굉장히 많이 보편화가 됐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을 안 해서 이게 뭐 나는 사용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업에서는요, 많은 기업에서 3D 프린팅을 사용을 해요. 치과에서도요, 이거 본을 떠서 저도 이제 임플란트를 안쪽에 했는데 과거에는 이제 어디 기봉소에 가서 이걸 떴대려면 지금은 3D 프린트가 다 본을 써서 이걸 다 프린트를 해놔요. 그러니까 금액이 아직은 3D 프린트가 비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훨씬 싸지면은 모든
그 치과에서는 이제 기공소리를 안 맡겨요. 자, 지금 개인 맞춤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경제가 그렇게 흘러왔고 시대가 그렇게 흘러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용을 하고 기업들은 그걸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유전학, 유전자 편집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사실 얼마 전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내용들이죠. 자, 그런데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들 평생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이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은 여러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생소한 것과 어려운 것은 달라요. 처음 들었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반복해서 들으면 익숙해지면은 어려운 게 없는 건데 1990년도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18개국에서 공동 추진을 했고요. 인간 유전체 염기설 92%를 분석하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22년도에 인간 게놈 지도 100%를 해독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게 될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유전체 검사 비용이 3조 원이었어요. 한 사람의 모든 유전체를 해독하는데. 그런데 이게 2000년도에 그랬대요. 그런데 2014년도에 100만 원대로 떨어졌죠. 이게 그러면 이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고 과학이 발전하고 컴퓨터가 발전을 하면서 슈퍼컴퓨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해독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타고난 나를 알려준다. 듣듯이 산업 기대감 상승. 이게 6개월 전에 올랐던 이제 뉴스에 올라온 건데요. 자, 타고난 나를 알려주는 듣기 유전자 검사. 기업들이 대거 진출을 한다. 자, 기업들은요, 우리보다는 훨씬 똑똑하다. 이거보다는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왜?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게 돈이 되는지를 찾으니까.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DTC 유전자 검사에 대거 이제 그 진출을 해요. 그래서 DTC 시장 규모는 글로벌로는 2조 3천억, 그리고 국내는 아직 300억이지만 이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거에는 우리가 그 치료 우리가 병이 나면은 치료하는 것들 있죠.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예방 쪽으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어요. 그때 나왔던 게 사람의 유전자 자체가 어떤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다. 이걸 유전자 결정론이라고 하는데요. 타고난 대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의사도 그렇고 과학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유전자가 인간의 모든 특성과 행동을 결정을 한다. 그래서 성격, 능력, 건강상태, 심지어 사회적 행동까지도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이 유전자 결정론이에요. 그러니까 타고난 대로 나는 평생을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 유전자, 그러니까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서 그게 뒤바뀐 거예요. 그래, 그 뒤바뀌면서 후성 유전학이 되는 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벨 생리학상 받으신 분들도 이야기를 해요. 자, 중요한 것은 어떤 유전자를 타고났는지가 아니라 유전자가 무엇을 하는지다. 어떻게 타고났는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도 냈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했던 게 유전자가 발현되기 위해선 비유전적 요인이 필요하다. 자, 타고난 게 아니라 다른 외부에 있는 이런 유전적이지 않은 것들 요인이 필요하다라고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후성 유전학이 되는 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적 요인이나 경험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 자, 타고난 게 아니라 환경적 요인이나 경험. 자, 환경적 요인, 경험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경험, 외부 환경,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타고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게 밝혀진 게 후성 유전학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에서
지금은 유전자가 무엇을 하는지로 초점을 옮기는 것은 작은 변화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일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유전자가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DNA 컨설턴트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을, 사고를 이런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거.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 제가 뭐 깨달아서 한 게 아니라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학은 생물의 유전, 자, 그리고 변이, 주로 영구 부모로부터 자식의 형질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과거에 이랬었어요. 자, 그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으면 평생 좋게 살고 나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으면 평생 자기의 삶은 나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유전학인데 이 유전학에 대한 이론이 깨진 거예요. 자, 그래서 후성 유전학.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의사분들도요, 과거에는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이 정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좀 깨어있는 분들은 지금 이제 예방의학, 기능의학, 이런 쪽으로 많이들 움직여요. 자, 그래서 후성 유전학, 식습관, 생활환경, 생활습관 등과 같은 후성적인 사항들이 질병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발견됐다. 자기가 아무리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나쁜 유전자가 작동을 할 수도 있고 작동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현, 이제 질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발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위치, 발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셔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는 단어들이에요. 자, 그래서 현 시대 최고의 발견. 자, 이게 타임지죠. 타임지는 일반 사람들이 보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는 것들. 그 일반인들이 봤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아, 이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당신의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이 아닌가?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게 나온 거죠. 그래서 후선 유전학은 새로운 학문으로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당신의 유전자와 당신 자식들의 유전자까지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내가 내 건강을 내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기가 막힌 거거든요. 자, 이게 후성 유전학에서 나온 건데 이 물고기 이름은 코이예요. 근데 얘가 어항 속에서는 최대 5에서 8cm까지만 자라요. 근데 얘를 연못 속에다 넣잖아요. 최대 20에서 30cm까지 자라요. 자, 얘 유전자는 정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유전 정보는 태어날 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크기까지 바뀐 거예요. 원래 유전자는요, 내 몸에 기록된 대로 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키의 크기까지도 정해졌다는 뜻인데, 근데 환경을 바꿨더니 커진 거예요. 그래서 후성 유전학이 맞구나라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례죠. 굉장히 유명한 사례예요, 얘가. 그래서 얘를 강물에다 풀어놓잖아요. 최대 1m까지 자라요. 똑같은 유전자인데. 그래서 이게 어떠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나를 어디에다가 놓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게 나타난 거죠. 자, 영국 이제 일란성 쌍둥이는 다 똑같이 생겼죠. 일란성 쌍둥이는 다르게 생겼어요.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 정보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생긴 거예요. 다 아시죠, 여기서?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정보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영국 킬스 칼리지에서 쌍둥이 연구소에서 지난 21년간 오랫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실제 일란성 쌍둥이들이 딱 봤는데 키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타고난 대로 산다는 게.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들이 그러면
다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럼 몇 살까지 그러면 똑같을까? 이거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몇 살 때까지 그럼 얘네들은 똑같이 살 것 같아요. 생긴 게 이렇게 키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몇 살 때까지? 청소년기. 청소년기. 왜 청소년기죠? 먹는 거 생활을 같이 하니까 생활 습관이 거의 비슷하시잖아요. 아니면 환경? 맞아요. 그게 청소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주는 부모의 생활 반경 안에서 살죠. 먹는 거라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생활 습관들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집에서 먹는 거 말고 환경이 바뀌었을 때부터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4살 정도래요. 4살 때 유아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래서 서로 다른 걸 먹기 시작하면서 바뀌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성 유전학 이런 것들이 이게 연구를 통해서 과학은 연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발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 습관이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이게 밝혀진 거죠. 자, 그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일란성 쌍둥이의 인생을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사람들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게 쌍둥이에요. 일란성. 근데 어렸을 때는 부모 곁에서 살았으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성장을 하고 나면서는 먹는 게 다르고 환경이 바뀌니까 완전히 이거 누가 일란성이라고 볼 수 있겠어. 쌍둥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형제까지도 안 보일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바뀐 거예요. 뭐 때문에? 생활 환경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동생은 하는 일이 배 안에서 배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청소도 해주고. 근데 이 사람은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지 동생 좀 좋은 거 먹으라 그러지. 어쨌든 먹는 게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은 패스트푸드를 먹고 이 사람은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 거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형이에요. 이분이. 신체 나이가 41세예요. 그리고 동생의 신체 나이는 70세인 거예요. 여기서 신체 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명과 관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명하고도 관계가 이렇게 밀접하게 있다는 게 후성 유전학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자에는 스위치가 있다. 그럼 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가? 얘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스위치가 있다. 그 스위치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스위치가 불을 켜려면 켜고 하는 건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구트 쥐라는 게 있어요. 얘도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이 아구트 쥐가 비만하고 당뇨에 있는 쥐예요. 얘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아구트 쥐 품종이 비만 당뇨가 있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2세는 태어나면 어때요? 얘네들 똑같죠. 그래서 얘네들을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연구했냐면 얘네들이 임신을 했을 때 좋은 먹이를 준 거예요. 비타민, B군, 엽산. 그 비타민은 동물들한테 주는 그 영양제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줬더니 얘가 그 전에는 새끼를 낳으면은 거의 다 같은 아이들, 비만, 당뇨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얘네들 태어난 새끼로 낳는데 그렇게 좋은 걸 먹였더니 어때? 정상쥐가 태어난 거예요. 임신했을 때 먹였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임신했을 때 좋은 먹이를 주면 정상쥐가 태어난다. 음식을 통해 유전자의 한계를 극복한다. 후성 유전학이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던 얘는 비만 유전자, 당뇨 유전자가 발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스위치를 끈 거예요. 발현되지 않게끔 뭐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먹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잘 보면은 이게 유전자 속을 이게 확대한 거예요. 자, 생활요법 개입 전, 그리고 생활요법 개입 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3에서 4개월 동안 변이된 유전자, 그리고 깨진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한테 좋은 음식을 먹인 거예요. 그래서 생활요법을 개입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개입 전에서 개입 후에 좋은 것들 생활환경 바꿨더니 어때요? 붉은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이게 스위치, 여기서 이야기하는 스위치가 켜져 있는 거에서 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 3개월간 종합적인 생활 방식 변경 방법이 처방돼서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뭐 3개월에서 4개월 우리 프로그램을 짜줄 때 뭐 알로에를 어떻게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개입이 들어갔을 때 그게 그냥 우리가 그렇게 먹어서 좋아졌어요가 아니라 이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스위치를 발현을 끈 거예요. 그리고 킨 거, 그게 100일 동안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고객들, 소비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준다 되면 이게 어때요? 거짓이 아닌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먹었을 때는 이런 현상들이, 이런 역할들이 나타난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드리면 돼요. 이거는 근거가 있는 것이니까. 자, 이해하셨죠? 자, 우리가 이제 그 허벌라이프, 이제 저희는 허벌라이프를 먹고 하니까 이제 허벌라이프를 다이어트를 하고 뭐 이제 사용하셨던 분이, 야, 그거 먹었을 때만 그래, 그걸 끊고 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게 유전자 발현하고 관계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유전자 스위치는 켜졌다가 꺼졌다가 내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영원히 켜지는 상태가 아니라 영원히 꺼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해드릴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말씀을 해드린게 되면, 어때요? 내가 왜 안 먹으면 다시 살쪄? 당연히 살찌죠.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변이되지 않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뭐 예를 들면 당뇨, 비만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그럼 나는 변이되지 않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평생 당뇨 안 걸릴까? 걸리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럼 역으로 생각을 할 때 같은 맥락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릴 때는 유전자에 대한,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DNA 컨설턴트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유전자 검사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원리, 이런 내 몸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서, 나도 그렇게 계속해서 좋은 식생활을 가져야 되지만, 그렇게 고객들을 만날 때 그 고객분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3개월간의 식단 변화만으로 유전자의 표현형이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식단을 해야 되니까, 내가 요번에 한 달만 건강한 식단을 먹으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습관이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식생활 습관. 습관은 뭐예요? 평생 가지고 있는 거가 습관인 거죠. 내가 요번 다이어트하는 3개월 기간만 좋은 습관을 가질 거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평생 그런 습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럼 평생 그거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안 먹어도 돼요. 허벌라이프 좀 안 먹어도 되죠. 거기에 맞는 건강한 것들을 내가 챙겨서 먹는 데라면은, 그죠? 그래서 유전적 작용의 80%는 당신이 갖고 태어난 유전자 정보가 아니다. 그래서 스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이 유전자 스위치는 유전자의 작동을 바꿔주게 되는데, 이를 유전자 발현이라고 부른다. 자, 스위치 발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대통령 또 됐네. 트럼프 주치의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스위치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켜고 끈다 내는 게 후성유전학에서, 기능의학에서는 이미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질병은 유전체와 후성유전체가 함께 작용한 결과임이 분명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병이 생기는 DNA 스위치를 끄고 켜는 역할을 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스위치를 켜고 끄는, 병이 생기는. 그러면 얘를 껐더니 병이 안 생긴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매트기의 역할은 좋은 음식, 바른 생활, 질병 유전자의 스위치를 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트기의 나쁜 음식은 뭐예요? 질병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놓는다.
라는 걸 이야기해요.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뭐 거짓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음식과 생활 습관을 통해서 타고난 질병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다. 자, 생활 습관. 그래서 저는 우리 고객이 오잖아요. 그 고객들이 우리 클럽에 평생 오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저희 클럽에 제가 좋다고 평생 오시겠어요? 안 와요. 제가 하는 일은요, 습관을 바꿔드리는 일을 해요. 왜 그러면 저는 이걸 너무 잘하니까. 얼마나 드시냐 그러면요, 진짜 물 많이 안 드세요. 그리고 본인은 많이 먹는데. 나 많이 먹어요. 하루에 뭐 500ml? 근데 얼마나 먹어야 돼요? 2리터 이상은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죠. 그러면 거기 오셔서 물 먹는 습관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칼로리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습관을 바꿔드린다. 그때까지 만약에 습관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서 돌아갔는데 습관이 안 바뀌었어 하면 다시 오세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유전자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환경과 음식에 따라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거나 억제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후성 유전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유전자 스위치는 음식과 더불어 생활 환경, 삶의 방식이 관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음식, 후성 유전학의 핵심이다. 그러면 그리고 음식을 바꿔야 되는데 어떤 음식을 바꿔?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나한테 맞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바꿔주는 게 유전자 검사인 거죠. 그래서 유전자는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래서 비타민C 엽산, 비타민C 이런 것들이 있죠. 기본적인 영양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얘네들이요, 내 몸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DNA에, 유전자에 데미지를 준대요.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대요. 방사선 손상을 받은 것만큼, 병원에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방사선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나는 누구랑 얘기하냐? 한 번도 안 맞춰봐서 몰라? 어쨌든 우리는 알고 있잖아. 방사선 되게 나쁜 거 이렇게 알고 있죠. 위험한 거죠. 왜 이러냐면은 이 영양들이 내 세포를 지켜주는 내 세포의 변이, 그러니까 내 스위치를 켜고 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게 영양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유전 신호를 바꾼다. 그래서 먹는 음식에 따라 특정 유전자들이 발현 또는 억제. 세포는 똑같아요. 세포가 두 개로 시작해서 분열을 돼서 우리 몸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세포 속에는 어떤 건 스위치를 끄고 어떤 건 스위치를 켜요. 다 켜놓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다 눈일 수는 없잖아. 다 팔이 몇 개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팔을 관여하는 세포만 켜져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꺼놓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자라나게 되는 거, 다리, 머리카락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유전자 정보를 보면 당신의 건강과 장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일생 단 한 번의 DNA 검사로 평생의 라이프 지도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생의 라이프 지도, 어떤 곳으로 가면 위험하고 어떤 곳으로 가면 위험하지 않은가를 내가 안되려는 건 기가 막힌 거 아닌가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것은. 나만 기가 막힌가?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질병은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모두 받아요. 자, 대부분의 질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길 원하지 않아요. 그죠? 예방을 원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저 질병은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 그렇게 되면 유전적인 것,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환경적인 요인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내가 운동을 하나하나 내가 좋은 것을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알죠? 그죠? 그리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알고 있다는 얘기는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몰라서 못 바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몰라서 못 바꿔요. 알면은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몰라서 그렇게 바꾸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자, 내가 알고 있는 사실, 그럼 자, 유전적인 요인은, 소위는 내가 알아요, 몰라요? 검사를 받지 않으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내가 건강하게 살길 원한다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알아야죠. 나한테 더 필요하고 덜 필요하고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가, 이거를 알아야지 내가
바꿀 거 아니에요. 저걸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죠. 그 최고 이상적인 뭐 예를 들면 가성비를 따진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내가 불필요한 걸 많이 먹어서 소비되는 것보다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맞춰서 먹는다는 건 절약할 수